토지를 매입하실 때 이 잘려나가는 건축선이 이격되는 부분의 면적을 뺀 나머지 면적으로 매입을 하셔야 합리적인 매입이다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르테 안 소장입니다. 오늘은 건축개발 시행사업 시즌1의 6번째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입니다. 이거 좀 내용이 많아서 좀 잘 따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인접대지 경계선과 건축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앞선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우리 땅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인접대지 경계선은 어디냐? 바로 여기와 여기가 인접대지 경계선입니다. 뭐 당연하겠죠. 여기 뭐 인접대지고 여기도 인접대지니까 그 경계선이 바로 여기죠. 그리고 건축선은 바로 도로와 우리 대지가 만나는 이 선, 그리고 근린공원과 우리 땅이 만나는 이 선, 이게 이제 건축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접대지 경계선은 어디냐? 쭉 가보면 바로 여기가 인접대지 경계선이 되는 거죠. 여기가 인접대지 경계선이고, 그리고 여기 면에 인접대지 경계선은 쭉 도로를 건너가서 바로 이쪽 면이 인접대지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접대지 경계선과 건축선에 대한 개념을 아셨으면 우리가 오늘 건축선에 대한 거를 중점적으로 다뤄볼 건데요. 보통 이제 건축선, 도로와 접한 대지 경계선, 바로 거기가 건축선인데, 이 건축선이라는 게 그 이격 조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도로폭을 맞춰줘야 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건축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도로라 함은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즉 너비가 4m가 돼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땅이 접한 도로가 4m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3m다. 우리 땅에서 건축선을 이격해서 그 추후에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리 땅입니다. 우리 땅이 있는데 지금 도로가 이제 두 개의 면으로 이제 접해져 있죠. 이쪽이랑 이쪽. 이쪽 도로는 지금 그 12m 도로예요. 상관이 없는데 이쪽 도로를 보면 도로의 폭이 3m입니다. 도로의 폭이 3m면 4m가 안 되는 이 도로를 우리는 건축법상 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4m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점선으로 돼 있는 이거, 여기까지 건축선을 이격을 해야 됩니다. 이 기준은 바로 이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해서 양쪽으로 2m씩 건축선을 튕겨서 그 폭 4m의 건축법상 도로를 맞춰주는 거예요. 앞전에 설명드렸듯이 우리 땅의 건축선은 여긴데 우리 땅과 접해 있는 이 도로의 폭이 4m가 안 되기 때문에 건축선을 이렇게 후퇴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만큼의 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으로 용적률 제한이 걸리는 거예요. 즉 우리 땅이 잘려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도로폭이 4m가 안 되는 그런 땅을 샀을 때 우리는 얼마만큼의 땅이 건축선 이격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서 이 나머지 땅의 면적만 가지고 그 가격을 책정하시는 거, 요런 접근이 필요하겠죠. 결국 쓰지 못하는, 건축선이 이격돼서 우리 땅으로서 쓰지 못하는 요 면적까지 포함돼서 토지를 매입하시는 게 아니고 그거를 뺀 나머지 면적을 갖고 토지 매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요런 걸 잘 체크하셔야 그 손해를 안 보죠. 나는 80평의 땅이 필요해서 80평의 땅을 샀는데 이 건축선 이격 때문에 70평이 됐다. 뭐 그러면 10평이 손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는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데 도로가 막다른 도로에 접해 있을 때, 이 통과도로가 아니고요. 막다른 도로에 접해 있을 때는 그 조건들이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과도로일 땐 4m였는데요. 막다른 도로일 때는 건축선 이격 조건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뭐냐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이면 그냥 2m까지를 도로로 인정하겠다, 이 얘기죠. 10m에서 35m 사이면 3m고요. 뭐 그 이상이면 6m입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제 우리 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 땅에 접해 있는 두 개의 도로가 있죠. 여기 이제 통과도로고 통과도로는 폭이 3m입니다. 그럼 이격을 해야겠죠. 4m로. 그래서 50cm씩 우리 쪽에서 50cm, 그 건너편에서 50cm 이게 이격을 합니다. 건축선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이거 그냥 잘려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만큼. 그리고 여기 막다른 도로가 있습니다. 이 막다른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조건이 좀 달라요. 이 막다른 도로의 길이를 보면 14.5m입니다. 근데 현행 도로의 폭이 2m예요. 아까 앞에 표에서 보시면 도로의 폭이 10m에서 35m 사이일 때 3m였죠. 그럼 3m를 확보를 해야 돼요. 확대해서 볼게요.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4.5m일 때는 3m 확보를 위해서 여기도 건축선 이격이 됩니다. 양쪽으로 이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튕겨야 되니까요. 50cm씩 이격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이만큼이 잘려 나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 땅은 이거였는데 실제로 우리가 건축 행위를 하는 땅의 면적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면적은 사실은 잘려서 없어지는 면적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이 땅을 매입할 때 이 잘려서 없어지는 이 땅의 면적을 빼고 나머지 요 안에 땅만 면적을 산정을 해서 매입을 해야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요런 거 꼼꼼히 살펴보셔야 그 땅을 매입하실 때 좀 더 합리적이고 손해를 안 보고 매입을 하실 수 있죠. 또 건축선 이격에 대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막다른 도로까지 왔는데 다음은 뭐냐면 그 두 도로가 만날 때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 이격이에요. 흔히 뭐 가각전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좀 복잡한데요. 보시면 이제 도로가 교차할 때 도로 두 개 이상이 이제 교차를 할 때 그 도로가 만나는 각도 90도 미만일 때는 이런 조건들이 지켜야 되고 90도에서 120도 미만일 때는 요걸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샘플을 들어볼까요? 보시는 요 땅을 한번 샘플로 잡아볼게요. 요 땅을 확대해서 보면 이 두 도로가 만나죠. 지금 두 도로가 이렇게 교차합니다. 그랬을 때 이 두 도로가 만나는 도로의 각도 보면 이제 90도죠. 그 도로의 폭을 볼까요? 하나는 3m인데 이 도로의 폭을 맞추기 위해서 아까 1번 조건이었죠. 건축선 이격. 4m 조건으로 해서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 요쪽 도로는 4m 도로가 되는 거고 요쪽 도로는 6m 폭이 되는 겁니다. 각도는 90도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겠죠. 90도 이상, 120도 미만. 바로 요 조건에서 해당 도로의 넓이 우리 하나는 6m였죠. 그럼 요거네요. 6m 이상, 8m 미만. 요거. 그러면 요 안에서 결정되겠죠. 그리고 요쪽에 교차되는 도로의 넓이 하나는 4m였죠. 그럼 바로 요 조건이네요. 그럼 요 조건 쭉 따라가면 바로 2m입니다. 가각전제 못따기를 2m를 해라. 그럼 못따기 2m가 어떤 얘기냐 하면 확대해서 볼게요. 이 모퉁이 부분에 보시면 이제 요 점에서 이렇게 2m 그리고 요 점 이렇게 해서 2m 해서 이은선 바로 여기를 따내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선이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요만큼의 면적도 우리가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는 면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만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우리 전체 땅에서 이만큼을 뺀 나머지 면적만 건축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 건축선 이격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세 가지 조건 꼭 살펴보셔야 돼요. 뭐냐면 이제 통과 도로일 때 너비가 4m가 안 되면 4m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땅이 잘려 나간다. 뭐 건축선을 후퇴한다라고 하죠. 그 두 번째 막다른 도로에 접해 있을 때는 이 표와 같은 조건에 따라서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건축선을 후퇴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 도로가 만났을 때 가각전제, 못따기죠. 못따기를 할 때 이런 복잡한 조건에 의해서 못따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건축선 이격이죠. 후퇴를 해서. 결국에 이 세 가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 땅이 실제로는 이렇게 결정돼 있죠. 이쪽 뭐 인접대지 경계선, 건축선이 결정돼 있지만 건축선 이격 조건에 의해서 사실은 이만큼
이만큼이 잘려 나가는 겁니다. 요만큼의 면적은 사실은 제외하고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축 행위의 면적은 요렇게가 된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실 때 이 잘려 나가는 건축선이 이격되는 부분의 면적을 뺀 나머지 면적으로 매입을 하셔야 합리적인 매입이다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